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이 나오거나 피부가 처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게 되면 눈 밑에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눈이 뒤집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서 안구건조증도 동반이 되는데 눈 밑에 안건판이 들뜨게 되면 눈물막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젊게 보이려고 하다가 안구건조증이 더 심하게 돼서 기능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서 내 눈가가 언제 이렇게 처졌지? 하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한창 젊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눈곱을 처짐이나 주름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도 시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분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중년 눈수술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은 눈수술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눈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쌍꺼풀 라인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검 하수나 눈썹 거상, 레이저나 지방 재배치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눈꺼풀이 처져 보여도 사람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고, 또 어떤 분은 이마나 미간에 힘을 과도하게 쓰면서 눈가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 경우엔 이 수술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그냥 시술 정도만 받아도 괜찮겠네, 아니면 이런 수술은 하면 안 되는구나, 주의해야겠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년에 처진 눈과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눈수술과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눈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년에 접어들면서 눈가가 왜 처지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우리 눈꺼풀 주변은 워낙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부위라서 20대 땐 아무렇지도 않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쌓이다 보면 40, 50대쯤에는 티가 확 나기 시작하거든요. 눈썹 바로 아래쪽이나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살이 붓고 그 부분이 무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거죠. 또 눈 뜨는 근육이 예전만큼 힘을 받지 못해서 똑같이 눈을 떠려 해도 더 힘을 줘야 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주름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는 분들 중에 사실은 눈꺼풀 처짐이 시작돼서 이마로 애꿎게 눈을 들어올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마로 계속 눈을 뜨게 되면 이마와 미간 주름이 더 빨리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결국 눈가 조직이 더 쉽게 늘어지면서 또 처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눈가 주변 조직 중에서 안화경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번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속에 있던 지방이 밀려 나오면서 불룩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이 빠지면서 푹 꺼진 인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원래부터 이중턱이 있거나 얼굴살이 좀 많은 편이셨다면 노화가 진행될 때 턱선부터 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가와 볼살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눈가가 처지는 패턴과 이유가 달라서 똑같이 중년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눈가가 먼저, 어떤 분은 볼이 먼저, 어떤 분은 팔자주름이 먼저 보이는 식으로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시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문제가 피곤하지 않은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거나 시야가 가끔 흐려지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 찡그리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가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중년에게 꼭 필요한 눈 성형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시야가 가려지거나 눈이 무겁게 느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나 밤에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앞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 자꾸 아래로 막 내려오는 느낌 때문에 평소에 이마를 잔뜩 쓰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마의 주름이 깊어지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거나 점심때까지는 편하게 눈을 뜨시다가 저녁만 되면은 눈이 무겁고 힘들고 잘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이 아침과 점심 때는 어느 정도 이마 근육에 힘이 빠지지 않아서 잘 견디다가 저녁 때 되면은 이마 근육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이마 근육을 좀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더 처진 눈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무겁고 더 힘들다는 느낌도 받으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이미 무겁다고 느끼고 점심 지나고 오후쯤 되면 아예 눈이 반쯤 감긴 느낌이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불편함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라인만 잡는 쌍꺼풀 수술보다는 피부 절개를 필요한 상안검이나 안검 하수 교정술 혹은 눈썹 거상술이 더 필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눈의 무거움을 해결해서 시야도 시원해질 수 있고, 결국 이런 경우엔 눈 수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기준은 단순히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라기보다는 이제는 눈 뜨는 것도 불편하고 시야가 답답하다 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용적으로도 당연히 젊고 또렷한 눈매를 되찾고 싶은 마음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눈이 편하게 떠져야 일상 자체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쁜 눈 모양은 두 번째고 그 전에 기능적인 문제를 우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은 워낙 민감한 부위라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한 번에 확 나빠지면 그때는 더 어려운 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시원하게 뜨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될 정도라면 이건 더 미루지 말고 수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중년분들이 피해야 되는 눈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주름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눈썹 거상술이나 쌍꺼풀만 하게 되면 눈은 조금 젊어졌는데 코주름은 그냥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마 거상술과 함께 눈썹 거상술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쌍꺼풀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쌍꺼풀이 작아졌기 때문에 쌍꺼풀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년 나이대에 쌍꺼풀 수술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시던 교수님들 말씀 중에 눈 수술은 얼굴 성형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활용정전과 같은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면 눈 수술은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전물을 되찾은 다음에 눈 수술이 자연스럽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난 나이 들었어 그래서 눈 수술 해야겠어 이거보다는 눈 수술을 포함해서 다른 수술도 같이 동반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젊고 보이기 위해서 높이려고만 하는 수술은 사실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눈 꺼짐, 즉 눈 위에 지방이 심하게 꺼진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 위에 있는 꺼진 지방과 함께 쌍꺼풀 라인까지 생기면서 라인이 이중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제가 얼굴 타입이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안구 자체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눈 위에도 좀 꺼져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눈 꺼짐에다가 쌍꺼풀까지 하게 되면 라인이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쌍꺼풀을 하시기보다는 살짝 처진 피부를 올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눈 밑에 지방이 나왔거나 눈 처짐이 심한 분들도 수술을 고려해서 오시는데요. 무조건 그분들은 제가 다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에 제가 눈 밑에서 이 탄력을 충분히 보고 또 얼마나 당길 수가 있는지, 혹은 재수술의 경우에는 눈이 뒤집혀지는 현상이 진행됐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제가 수술을 하라고 권유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해도 좋은지, 내가 정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꼭 솔직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처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게 되면 눈 밑에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눈이 뒤집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서 안구건조증도 동반이 되는데 눈 밑에 안검판이 들뜨게 되면 눈물막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젊게 보이려고 하다가 안구건조증이 더 심하게 돼서 기능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술할 때 환자분께 제일 잘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분위기나 눈 모양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엔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건 지금 당장 칼을 대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거나 기대하는 결과가 수술을 받는 것보다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혹은 이미 여러 번 수술로 조직이 손상되어서 자연스러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 현재 상태와 내 원하는 결과 사이에 꼭 수술이라는 카드만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흉터가 많이 남을까요? 회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중년 수술은 흉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숨겨주는 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절개를 할 때 주름 라인을 이용하거나 눈썹 바로 아래쪽 라인을 따라가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티가 나지 않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술인 만큼 제가 흉터가 전혀 안 보입니다 라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흉터가 쉽게 생기는 분들은 어느 정도 흔적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져서 흉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기간이 길면 직장에 오래 못 나갈 텐데 어떡하죠?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 2주면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물론 첫 며칠 동안은 눈가가 붓거나 멍이 들 수 있고 인상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서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 2주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년 눈수술의 결과는 노화 상태나 지방 분포, 피부 탄력 등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디자인을 잡는 과정입니다.
내 목표가 기능적으로 시야를 시원하게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어진 인상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쌍꺼풀 라인을 확실히 살려서 또렷한 느낌을 주고 싶다인지, 그것도 세세하게 상의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눈 수술이라고 하면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막상 해보면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면서 일상에서 피로감도 줄고 얼굴 전체 인상이 또렷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아무 곳에서 수술받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환자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겪고 있으신지 꼼꼼히 진단해야 하고, 그 후에 세심한 수술 디자인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수술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처진 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술과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수술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하고 상담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데 저건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 나는 지금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 고민되시는 중년분이시라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안티에이징 수술로 입소문을 타서 환자분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젊어지고 싶고 요즘 나이가 든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